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성독수도 순자 제10판 신민법 강의 외도 183페이지 7번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진짜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7번의 다른 제도와의 관계. 양과 1번의 착오와 사기. 동일한 사실이 착오와 사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때에는 표의자는 그 어느 쪽이든 그 요건을 증명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그 착오가 동기의 착오인가 행위 내용의 착오인가는 묻지 않는다. 그런데 판례는 표의자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 관하여 그 경우는 기명 날인의 착오로서 표시상의 착오이고 동기의 착오가 아니므로 거기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권리는 적용되지 않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권리만 적용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만 있을 수 있다는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임으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 과정, 즉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한다. 이 점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구분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한땡땡은 신원보증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이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강학상 기명 날인의 착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사와 다른 법률행위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서면에 그것을 잃지 않거나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기명 날인을 하는 이른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비록 위와 같은 착오가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 특히 상대방이 그러한 제3자의 기망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의사표시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민법 제110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분을 가려야 할 것이다. 184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착오와 계약상의 담보책임. 착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관해서는 방가로 1번에 담보책임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방가로 1번에 양자를 경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된다. 생각컨대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사견 입장에서는 양자의 경합이 인정되지 않으나 경합이 문제된다는 일설이 옳다. 8번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일치하여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즉 쌍방이 일치하는 동기의 착오의 경우가 있다. 주식 매매의 당사자 1방이 당사자 쌍방이 신문에 잘못 보도된 주식세를 위반한 것으로 믿고 그에 기초하여 매매 대금을 결정한 때가 그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동기의 착오에 관한 이론이 적용되는가? 여기에 관하여 의학설로는 법령의 보충적 해석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와 후술한 사용과 같이 주관적 행위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보충적 해석으로 해결하는 견해는 실제와 다른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았더라면 의혹하였을 가정적 의사를 확정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판례는 과거에는 공동의 동기의 착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고서 일방적 착오처럼 다루면서 취소를 인정하였으나
최근에는 건물의 기부 체납과 그에 따른 사용료 문제가 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의식하지 못하여 당사자가 그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하여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 판례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런 착오가 없을 때에는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 법규, 시의칙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추진되는 정당한 이익 조정 의사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사견을 보면 형식적으로만 보면 쌍방의 공통의 동기의 착오에서 109조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185페이지. 그러나 그러한 착오는 일방적인 동기의 착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동일한 기초 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109조는 쌍방이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의 특성을 알지 못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민법에는 그러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률의 틈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틈은 다른 이론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한 이론 요령은 독일에서 주장되는 구체적 행위 조론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행위 조는 계약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의식적으로 이끌려 진 공통하는 관념 또는 기대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념이나 기대 모두가 주관적 행위조가 되지는 않는다. 계약 당사자의 쌍방의 의사표시 모두에 대하여 결정적인 관념 또는 기대만이 주관적 행위조일 수 있다. 주관적 행위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통하는 사항의 기초, 화의 기초, 일정한 사정의 존속 또는 불방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행위 기초가 처음부터 결여되었거나 후에 소실된 경우에는 공통의 동기의 착오에 의하여 불이익하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다만 착오에 의하여 유익하게 된 당사자가 계약을 당사자 쌍방의 착오가 없었으면 합의하였을 내용으로 바꾸고 말하면 사실계약에 맞게 수정된 내용으로 효력 있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탈퇴권은 인용되지 않아야 한다. 탈퇴권은 원칙적으로 소급적 효력을 가지는 해제권이라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는 해제권이다. 보충적 효력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는 보충적 해석에 의한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한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전혀 벗어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주의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느냐? 그런 결과를 인정하려면 사견을 따라야 한다. 보충적 해석으로 해결하려는 견해 중 일부는 근본적으로 공통의 착오의 경우에 제109조가 전혀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하면서 공통의 착오에 있어서는 계약 자체의 취소를 문제 삼기 전에 그런 계약의 수정이 가능한가를 먼저 탐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취소할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한 뒤에 그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주장되는 행위처론의 적용과 법률에 의해 보충적 해석이 두 가지 방법이 주장되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 보충적 해석이 더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민법 제109조에 의한 취소권과 계약의 수정을 모두 인정하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그런데 공통의 동기의 착오에 민법 제109조가 적용된다면 그것은 일정한 요건하에 취소권을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고 보면 이 견해가 계약의 수정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의 계약 해석이 아니고 공통의 동기의 착오의 해결 방법으로서의 계약 수정은 이미 민법 제109조를 떠난 해결 방법인데 그 방법 사용을 본 뒤 그것이 불가능한 때에 제109조로 돌아온 것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한편 공통의 착오에 있어서 보충적 해석을 인정하는 것은 최근의 판례에 있는 그 사안 자체가 공통의 착오 위반이 적용될 것이 아니어서 문제이다. 그 사안은 공통의 착오로 인하여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단지 약정이 없는 경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에 의해 보충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인 것이다. 빨래는 어두운 사안을 보고 공통의 처벌하고 하면서 그 사안에 맞는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86페이지까지 봤고요. 여기까지 한 걸로 듣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